공포 라디오 마녀 지. 난 13년 차 경찰이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2012년 8월에 미아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아직도 잠을 설치게 하는 사건이다. Watcher 6.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주민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었고 그 후부터 아이들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팀장의 말에 난 파트너와 함께 차에 올랐다. 가는 길에 이 사건도 평소처럼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좀 크다고 신고하는 예민한 이웃들은 흔했으니까. 현장은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였다. 304호. 초인종을 누르고 동시에 문을 두드리며 경찰임을 밝혔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힘없이 문을 열었다.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웃분께서 아이들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하셨습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여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랬군요. TV 소리가 컸나 봐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끝날 일이다. 하지만 내 직감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집안에서 아이들의 소리나 움직임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실례지만 자녀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여자의 얼굴에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아이들이요? 아, 지호는 유치원에 갔고 민서는 친정에 맡겼어요. 제가 오늘 면접이 있거든요. 그런데 옷차림은 면접 보러 갈 사람 같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티셔츠, 뭔가 이상했다. 혹시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여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좀 어수선해요. 아시잖아요. 아이 둘 키우다 보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 요리했던 냄새 같기도 했다. 거실은 놀랍도록 깨끗했다. 아이들 장난감도 흔적도 없었다. 유치원생과 아기가 있는 집 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다. 아이들 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자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2개의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하나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방. 다른 하나는 아기 방이었다. 둘 다 깨끗했지만 너무 깨끗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지호는 언제 유치원에서 돌아오나요? 보통 3시쯤에요. 시계를 봤다.
이미 오후 4시가 넘었다. 지금 4시가 넘었는데요.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 맞아요. 오늘은 특별 활동이 있어서 늦게 온댔어요. 무언가 이상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다. 유치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미아 유치원이요. 내 파트너가 즉시 전화를 걸었다. 미아동에 미아 유치원은 없었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은 이미 하교 시간이 지났다. 박지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을 가져올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내 직감이 부엌을 확인해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싱크대는 깨끗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그 냄새가 나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생애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비닐봉지들, 그 안에 작은 손가락들, 살점들, 어린 아이의 신체 일부들이었다. 토가 올라왔다. 파트너에게 소리쳤다. 여자 붙잡아. 달려가 보니 여자는 손으로 귀를 막고 침대 앞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를 계속 중얼거렸다. 내 아이들 지우면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 아이들 지우면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가 돼지고기로 맛있는 거 해줄게. 돼지고기 먹자. 맛있는 돼지고기 먹자.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해 먹자.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먹자. 돼지고기 요리 먹자. 진짜 맛있는. 경찰차로 연행되는 순간에도 그녀는 초점 없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중얼거렸다. 그녀를 이송하는 동안 우리는 집 전체를 수색했다. 욕실 배수구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부엌 쓰레기통에서는 아이들의 옷가지가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 오늘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 그 작은 손가락들,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이빨들,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어. 왜냐고? 그건 내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거야. 돼지고기 요리를 해줄 거야. 그들은 이제 내 안에 있어. 영원히 안전하게. 여자의 이름은 김미영 34세. 남편은 2년 전 해외 출장 중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녀는 홀로 5살인 지호 남아와 1살인 민서 여아를 키워야 했다. 그 과정에서 생활고가 겹쳐 그녀는 심각한 피해망상과 정신분열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 중에 그녀는 아이들을 특별한 요리로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본인은 아이들에게 돼지고기 요리를 해주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발작하기 시작했다. 그건 돼지고기였어요. 정말 돼지고기였다고요.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법의학적 증거는 명확했다. DNA 검사 결과 냉장고에서 발견된 그녀가 말하는 돼지고기는 그녀의 자녀들이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현실과 망상을 오가며 혼란스러워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판결을 내렸다. 사건 종결 후 304호 아파트는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다.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사건 이후 난 더 이상 평온한 잠을 잘 수 없었다. 가끔 꿈에서 그 작은 손가락들이 나를 가리키며 속삭인다. 왜 우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나는 그 집을 지나간다. 304호.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겠지만 내 눈에는 아직도 그 끔찍한 광경이 보인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울음소리 같기도 한. 이 사건 이후로 난 아동학대 신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 종종 발생하는 이런 미친 종류의 사건들 때문인지 난 모든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낄 때가 있다. 정말로 영화 제목처럼 악마를 보았다는 표현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무겁고 끔찍한 주제의 도시 괴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였는데요. 진짜 섬뜩하고 오싹한 건 이 사건이 실화라는 사실이겠죠. 2012년 8월 태국에서 발생했었는데 처음엔 도시 괴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제발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야기 마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갔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염치 없이 요청드려봅니다. 오늘은 주무시기 전에 귀여운 동물이 나오는 쇼츠 한 편 보시고 주무세요. 그럼 스윗한 밤 보내세요.